동양일보TV 뉴스브리핑 시작합니다.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25일 이뤄진 3차 발사에서 처음으로 실용급 위성을 계획된 궤도에 안착시켰습니다. 첫 시도인 실전 발사에 성공하면서 우리나라도 민간 우주 개발 시대의 서막을 열어젖히며 우주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통한 이른바 우주 경제에 한 발짝 더 다가섰는데요. 누리호는 이날 오후 6시 24분 정각에 예정대로 전남 고흥 나로 우주센터에서 발사됐습니다. 주탑재 위성인 차세대 소형 위성 2호를 고도 550km 지점에서 정상 분리한 데 이어 부탑재 위성인 큐브 위성 7기 가운데 6기도 정상 분리를 확인, 위성 발사 임무에 성공했는데요. 전체 위성 8기의 교신 결과는 오늘 오전 11시께 한꺼번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앞으로 한국형 발사체 고도화 사업으로 2025년에서 2027년까지 3차례에 걸쳐 누리호를 더 발사하게 되는데요. 4차에서 6차까지의 발사는 체계 종합기업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서 누리호 기체 총조립을 맡게 되고 항우연과 함께 발사 운용을 하게 됩니다. 국회의원을 포함한 고위공직자에 대해 가상자산 재산 신고를 의무화하는 이른바 김남국 방지법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268명에 찬성 268명, 국회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269명에 찬성 269명으로 모두 만장일치로 통과됐는데요. 우선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국회의원이나 고위공직자가 금액과 관계없이 모든 가상자산을 재산 등록하도록 했습니다. 재산을 등록해야 하는 가상자산가액에 하한액이 없는 것으로 1원이라도 가지고 있다면 신고해야 한다는 의미인데요. 기존 공직자윤리법에는 현금, 주식, 채권, 금, 보석류, 골동품, 회원권 등을 재산 신고 대상으로 규정했으며 가상자산은 제외돼 있었습니다. 가액 산정은 가격 변동이 심한 가상자산 특성을 고려해 별도 대통령령으로 정할 예정인데요. 또한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의원이 국회에 재산을 등록할 때 가상자산 현황도 명시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국회의원 당선인의 사적 이해관계 등록 대상에 코인과 같은 가상자산도 포함해 관련 의정 활동에서 있을지 모를 이해충돌을 방지하도록 한 것이 핵심입니다. 전세 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 특별법안이 국회에 발의된 지 28일 만이자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를 시작한 지 24일 만인데요. 재석 의원 272명 중 찬성 243명, 반대 5명, 기권 24명으로 통과시켰습니다. 법안 핵심은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게 금융 지원을 확대하고 정부가 경국내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데요. 당초 정부안보다 적용 대상이 확대됐습니다. 여야 간 막판까지 쟁점이었던 피해 보증금 보전과 관련 정부가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게 최우선 변제금만큼 최장 10년간 무이자 대출해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근저당 설정 시점이나 전세 계약 횟수와 관계없이 경국매가 이뤄지는 시점에 최우선 변제금 대출이 가능한데요. 최우선 변제금 범위를 초과하면 2억 4천만 원까지 1.2%에서 2.1%의 저리로 대출을 지원합니다. 피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전세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는 피해자들을 위한 신용회복 프로그램도 가동되는데요. 전세 사기 피해자로 인정되면 최장 20년간 전세 대출금 무이자 분할 상환이 가능합니다. 상환 의무 준수를 전제로 20년간 연체 정보 등록, 연체금 부과도 면제됩니다.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을 받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박찬진 사무총장과 송봉섭 사무처장이 25일 전격적으로 동반 사퇴했습니다. 박 총장과 송 차장은 모두 자녀가 지방 공무원으로 근무하다 선관위 경력직 공무원으로 채용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는데요. 박 총장 자녀는 2022년 선관위에 들어와 전남 강진군 선관위에서 근무 중이며 송 차장 자녀는 2018년 채용돼 충북 선관위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선관위는 그동안 채용 과정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됐으며 이후에도 특혜를 받지 않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었는데 그러나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 아빠 찬스라는 여권에 거센 비판에 박 총장과 송 차장은 작년 6월 취임 후 임기를 1년도 채우지 못하고 결국 사퇴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사무총장, 차장 동반 사퇴로 선관위를 둘러싼 각종 의혹이 잠잠해질지는 미지수인데요. 여권은 사무총장,
차장을 넘어 노태학 선관위원장의 사퇴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올해 실질 국내 총생산 성장률 전망치를 1.4%로 소폭 낮췄습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3.5%를 유지했는데요. 앞서 한은은 지난 2월 올해 우리 경제가 1.6% 성장하고 소비자 물가는 3.5%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한은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 1.4%는 최근 국내외 기관들 사이의 대세로 자리 잡던 1.5%보다도 낮은 것인데요. 한은의 이번 하향 조정은 글로벌 경기 둔화와 그동안의 금리 인상 영향 등으로 성장세 둔화 흐름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은이 예측한 올해 취업자 수 증가폭은 25만 명으로 작년 대비 급감하고 실업률은 같은 기간 2.9%에서 3.0%로 소폭 상승할 것으로 예측됐는데요. 건설 투자 역시 부동산 경기 둔화, 정부 사회 간접 자본 예산 축소 등으로 부진한 흐름을 지속. 지난해 마이너스 3.5%에 이어 올해도 마이너스 0.4% 성장할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지난해 298억 달러에서 올해 240억 달러로 줄었다가 내년 450억 달러로 회복할 것으로 예상됐는데요. 또 한은은 내년 우리 경제의 성장률 전망치는 2.3%, 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2.4%를 각각 제시했습니다. 지금까지 동양일보TV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